저는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 사실 전직은 별로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아득하고요. 현모양처 꿈꾸던 그 꿈이었어요. 꿈이었던 그런 평범한 주부로 이 사업을 만나게 돼요. 근데 평범한 주부로 있을 때 그때 그냥 안일하게 살던 사람이어서 제 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또 그 꿈이 또 살아나는데요. 저는 현모양처가 꿈이었기 때문에 그 꿈대로 꿈과 야망이 많은 남자를 만나요. 결혼 전에 연구소에 취직해서 잘 나갈 법도 한 그것들이 별로 저는 맞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좋은 남편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정말 꿈이 많은 남편을 다행히 만나서 내가 빨리 이 일을 그만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실수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때 저 첫 직장이 제가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전 연구원은 굉장히 독립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당뇨병동에 좋은 자리에는 들어갔으나 하는 일이 저랑 맞지 않았어요. 그 옛날에 그게 맞았으면 좀 달랐을 수도 있겠어요. 제 운명이. 들어가서 한 일이 사람을 상대로 하지 않고 쥐를 대상으로 주로 아무래도 신입이니까 더 험한 일을 시키세요. 모든 연구 과정의 첫 번째 단계를 저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전 출근하자마자 의사 가운 같은 걸 다 뒤집어 쓰고 에어 샤워를 받으면서 어떤 밀폐된 그 공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멸균실, 무균실에 딱 들어가서 쥐들과 함께 인슐린을 주고 또 군을 나눠서 실험하고 뭐 케이지를 갈아준다거나 그 실험군을 제가 먼저 케어를 하는 일을 맡아요.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저는 강아지도 못 키워요. 그런 동물을 잘 못 만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장 조금 약간 혐오스러울 수 있는 그 약간이 아니죠. 많이 그랬던 그 쥐를 상대로 제가 뭘 해야 된다는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건 아니지 않을까 그랬는데 일이 바뀐다고 해서 참고 이제 그 일을 오래 했는데요. 아침에 9시에 들어가면 일도 더디고 너무 동물을 무서워하고 막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서 한 마리 잡으면 막 그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글러브를 끼고 막 이렇게 해서 주사를 주는 일을 너무 더디게 해서 내려오면 점심시간이에요. 땀을 뻘뻘 흘리고 내려오면. 그러면 식사를 하는데 되게 맛있는 아산병원 그 당시 그죠 중앙병원 잘 나왔어요 식사. 근데 딱 내려가서 밥을 딱 먹는 순간 고기 한 점 나오면 저는 그냥 토할 것 같아요. 너무 거기서 좀 혐오스러운 걸 많이 봐요. 당뇨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그때 봤어요. 이렇게 더 빠르잖아요 진행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조금 더 길 뿐이지 수명이 엄청 혐오스러운 모습을 제가 보고 무섭구나 이게. 당뇨도 유발시키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마치 사람으로서 또 죄를 짓는 것 같고 저는 좀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죠. 이과를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문과나 갈 걸 막 이러면서 그걸 하고 내려와서 밥 못 먹고 막 그런 생활을 반복하다가 그때 남편을 만나고 있었는데 빨리 결혼해서 그냥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자꾸 아무 생각이 안 들어. 그냥 어렵게 살았던 어렸을 때 그런 것도 있지만 꿈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개념이 없이 남편을 딱 만나고 딱 아이를 가졌을 때 그때 그만뒀어요. 왜냐면 제가 화학적인 실험실에서 그 동위원소 같은 거 방사능 물질 같은 걸 많이 만져요. 근데 한국의 현실이 연구원이라는 게 사실 연구비를 따서 하는 곳이라 만만치 않습니다. 열악해요. 그렇게 외국 그 뉴트리아이트 농장을 가보시면 놀랐죠. 저는 그걸 보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조건이 많아서 끔찍했던 건 사실 쥐보다 더 끔찍했던 건 그런 방사능 물질을 내가 다루고 폐기 처리를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그 폐기 처리 잘못한 거 제가 어쩌다 요거 한 방울이라도 튀잖아요. 실험하다가. 그럼 뚫고 들어간 것 같아 그날. 그래서 저는 별로 깨끗하지도 않은데 집에 와서 엄청 샤워하고 막 닦아도 막 더 문질러 보고 그러면서 아이를 갖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아이가 또 거기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딱 갖게 되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내가 막 무슨 문제가 이미 생긴 것 같아. 왜 알면 그러잖아요. 그런 게 얼마나 무서운 안 좋은 물질이라는 거 아니까. 근데 폐기 처리가 너무 드러나 있어. 너무 이렇게 완전 되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돈을 약한 거죠. 비용이 약한 거예요.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실 병원을 다녔거나 병원 쪽에 관련된 분들이 병원을 좀 신뢰 안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너무 많은 걸 봤어요. 이미 너무 많은 걸 보고 별로 그렇게 약이라는 거에 대해서 신뢰 못 하고요. 저는 병원에서 어떤 처방이나 이런 거 내려서 모든 걸 따라하는 쪽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이게 참 많이 이게 상업화돼 있다는 걸 이미 알아버리고요. 어쨌든 제가 밤마다 무슨 꿈을 꾸냐면 집에서 제가 그냥 그만두려고 그랬더니 아무도 동의를 안 해. 너무 좋은 직장이거든요. 만년 현대, 아산, 재단. 여자가 거기 한번 들어가면 사실 많이 단단해요. 저는 근데 그런 개념도 없어요. 일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걸 그때 그런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그렇게 하니까 가족들 양가는 저를 통해서 제가 이제 신입으로 들어갔는데 어마어마한 그 병원 쪽의 일을 보시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저 별로 그렇게 저거 없는데 청소부 아줌마도 알면 좋다 그러잖아요. 확실히 빨라요. 선생님 바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맨날 사실 여기서 일도 보지만 점심시간엔 거기 가서 누구 시어른들 오시면은 그 연결해서 또 문병도 가고 제가 다 케어해드리고 그분들은 내가 대단한 줄 아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냥 연결만 해서 그렇게 빨리 처리해드리고 그러니까 사실 잡일도 많고 나 그런 거 아닌데 그리고 다 기대가 크시니까 그만두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말을 못하겠어. 그만둔다는 말을. 물론 연봉이 높진 않았어요. 처음에 위촉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정직으로 가면 이제 굉장히 좋죠. 그런데 제가 나도 모르게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에 그런 꿈 말고요. 이게 밤에 자다가 악몽을 꾸는데요. 쥐가 그 케이지에서 탈출을 해서 저를 공격하는 거죠. 물어뜯어요. 진짜 아직도 생각나요. 그래서 제가 그거 억지도 안 되죠. 소리를 지르면서 깬 거죠. 몇 번을 그렇게 뭔가 악몽에 시달리고 제가 방사능 물질 이런 것도 되게 고민하고 막 아기 가졌기 때문에 더 막 미칠 뻔했거든요. 그때 좀 이상하니까 우리 남편이 멋지게 야 그만둬 딱 그러더라고요. 내가 할게. 그리고 또 남편이 또 정말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안 하는 게 없고 남편은 하는 일 하면서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IT 쪽에 직장이고 근데 항상 뭐를 창업에 대한 계획을 꿈꾸고 또 다른 이렇게 부업을 해서 아니면 취미 활동해서 아니면 뭔가 다른 걸 해서 그 돈을 모아서 뭐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많고 내가 꿈이 많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뭐 하는 모든 걸 동원하는 스타일. 그때 당시 능력 있어 보이는 남편이었죠. 뭐 다 알아서 해주겠네. 그랬죠. 그 남편이 그래서 멋있게 그만두게 해서 자리를 잡고 저는 이제 아이를 낳는 기간 동안은 정말 그냥 행복하게 무난하게 살았어요. 이게 딱 좋다. 진짜 나는 꿈을 이룰 것 같아. 현모양처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꿈 많은 남편이랑 확실히 빠르게 이거 갖고 안 돼. 그리고 사업을 바로 하더라고요. 굉장히 뭐 빠르게 승진하고 굉장히 이제 인정을 받았음에도 빨리 그만두고 30대 초반에 회사를 차려요. 사업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꿈이 컸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돼요 또. 근데 처음에 쓰는 돈이 아니죠. 계속 재투자 하더라고요. 왜냐면 작은 사무실 하나 얻을 자기 700만 원 갖고 그렇게 시작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자수성가하는 스타일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벌고 희망은 있으나 돈은 재투자. 그래서 저희는 그때 뭐 잘 번다고는 느꼈지만 돈을 그렇게 만져보지 않고 남편이 뭘 갖다 주고 카드 한번 가서 써 해도 전 그 카드를 안 썼던 이게 바로 내가 남편을 돕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껴야지. 저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작은 집 하나 내가 마련할 때까지는 그래서 제가 지금 후회하는 건 그때 썼어야 돼요. 카드를 그때 썼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은 후배들한테 조언을 하죠. 남편이 뭔가 하라 그럴 때 무조건 해라. 저는 그게 미덕이었는 줄 알고 그냥 안 했어요. 안 쓰고 정말 카드 한번 안 써보고 주는 돈 안에서만 살았어요. 사치가 전혀 없었어요. 전혀 그런 걸 할 수가 없었고 그래도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재밌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투자, 재투자 계속 하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사업을 실패하는데요. 그 사이에 사실은 사업의 승승장구를 떠나서 우리 남편이 큰일을 한번 겪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니까 병원에 갈 시간도 없이 열심히 살다가 한번 병원에 가서 물혹을 떼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코에 물혹이 나니까 어때요? 많이 바빠도 막히면 죽자는 사람이 잘하는 물혹이었어요. 그 물혹이 얼마나 고맙든지 지금 생각하면 그 물혹 덕분에 병원을 급하게 가게 됐고 휴가 내서요. 병원에서 이건 바로 제거 수술을 해야 돼서 아산병원에 그걸 바로 수술을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가서 전신 검사를 해서 코 수술은 그게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혈관이 많이 지나가서 전신 마취를 해야 돼서 다 검사가 들어가요. 계속 검사 한 번 안 받던 건강한 젊은 청년이니까 괜찮을 줄 알고 그랬는데 갔더니 전신 검사 주고 이상한 게 나온 거예요. 간암 초기가 나와요. 간암 초기. 물론 작았지만 간암으로 판명됐을 때 집안 지금부터 몇 년이죠? 지금 큰아이가 한 3살, 4살 막 이랬으니까 얼마나 오래된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나이가 나오나요? 어쨌든 굉장히 15년 뭐 넘게 그런 얘기. 아이가 그렇게 어렸을 때 남편이 간암 선고를 받고 온 집안은 그때만 해도요. 지금 10년 사이에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암이라 그러면요. 초기 뭐 이런 거 없어요. 간 쪽은 그냥 예우를 안 좋게 봤어요. 나도 수술 받아도 낫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모두 다 이거 수술 빨리 제거하고 산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정말.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실 현실적으로. 근데 저희 남편도 그렇게 야망이 큰 남편은 자기한테 그런 일이 올 줄은 몰랐던 거죠. 굉장히 시련을 겪었던 것 같아요. 나름 막 아이 처자식을 놓고 자기가 잘못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어요. 술, 담배 안 하거든요. 못해요. 담배는 아예 안 했고요. 술을 잘 못 먹어서 사업하는 동안 좀 힘들었던 그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가서 막 토하면서 술 먹는 접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남편의 입장에서 간암 초기 선고를 받고 수술을 연대 세브란스에 가서 하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절개 수술을 하면은 또 전이 된다고 하니 초기니까 뭐 그런 방법이 있대요. 유명한 박사님한테 초기 몇 센치 이하만 뭐 하는 수술이 있는데 그걸 받으면 일단 예후가 나쁘지 않다. 그래서 굉장히 비쌌지만 줄을 대서 하여튼 거기서 그 시술을 받고 처음에 시술 받고도 앞으로 매 3개월마다 계속 오셔야 된대요. 모든 걸 다 전이 됐는지. 왜냐하면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거든요. 암이 굉장히 빨리 확산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약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보약 안 되고요. 근데 그 당시 연대 세브란스였어요. 그때 연대 세브란스에서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나가서 보약 안 되고요. 양질의 천연 비타민을 먹어달라고 했어요. 아시지만 제가 나중에 알았죠. 연대가 우리 더블X 공동 연구 기관이에요. 한국인에 맞게 나올 때 연대하고 연대 세브란스와 공동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거기는 비타민에 대한 연구가 다 되어져 있어요. 몸에 어떤 것이 부족한지 그런 걸 검사하는 체계가 있었어요. 그때 되게 신기했어요. 저한테 행운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남편은 그런 게 있을까 알겠습니다. 없으면 얘기해 주세요. 추천해 드릴게요. 한 상태에서 마침 저희 남편의 지인 굉장히 신뢰할 만한 분이죠. 그분이 오셔서 더블엑스를 갖다 주신 거예요. 이걸 먹으라고. 근데 그분은 굉장히 우리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신뢰할 만한 분이었어요. 선물로 갖고 오신 거. 이거 약 아니니까 이걸 드시라 그랬는데 그걸 물어봤더니 오케이 해주신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걸 먹기 시작했어요. 저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이게 뭐 아메이거래. 그래서 그거 피라미드 아니야? 그랬어요. 제가. 그런 걸 먹어도 되나? 근데 살짝 있잖아요. 얼마나 나도 애기 이제 둘째는 100일이고 얼마나 저도 눌렸던지 정말 저도 그때 악몽이었어요. 정말 우리 남편한테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결혼 생활 중에 내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될 수 있으나 이런 생각도 안 했던 일이 왔기 때문에 그때 너무 감정적으로도 힘든 상태에서 내가 뭘 많이 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와이프가 유기농으로 음식도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좋은 음식을 자기가 먹어보겠대. 먹거리로 골고루 돼 있대. 그럼 약은 아니래. 그러면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플라시보 효과 뭐가 좋다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먹으면 좀 만심이 되잖아요. 그 마음으로 먹게 했어요. 별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요즘도 그런 분들 많지만 예전엔 더 했죠. 그래도 그래 좋다고 느끼고 먹으니까 좀 낫겠지. 그리고 저도 근심이 많은 상태에서 그걸 먹고 3개월 만에 정확하게 첫 검사를 가는데요. 3개월 동안 정말 큰 도시락통에 이분은 부족한 게 많다 했으니 그분 추천대로 여러 가지 더 사서 더 가득 채워서 먹었어요. 요즘 나오는 많은 것들을 다 드신 거예요. 이만한 통에 막 12칸 이런 거에다 다 나눠갖고 부족하지 않게 채우라는 의사 선생님 말도 되게 음식으로도 많이 권유를 해주셨거든요. 그 당시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막 여러 가지를 다 먹였고요. 3개월 만에 면역이 하나도 안 떨어진 걸 보고 우리 남편이 느낌이 너무 좋다. 괜찮네. 그러고 가서 딱 검사를 받아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게 그 당시에 검사를 머리카락 검사하듯이 요즘에 뼈까지 방사성 동위 원소를 마킹해서 뼈까지 해서 다 그걸 체크하더라고요. 뭐가 부족한지 나와요. 그 당시 뭐가 부족한 게 딱 나왔는데 그게 저를 아주 전율 일어나게 했죠. 철분이 부족하게 나와요. 너무 잘하셨다. 어떻게 이렇게 밸런스가 좋냐. 와이프가 너무 잘해주셨네요. 라고 하면서 그런데 철분은 좀 수치가 많이 떨어진다. 요거 좀 신경 쓰세요 했는데 제가 그때 머리에 뭐 맞았잖아요. 더블엑스와 함께 모든 걸 다 먹었어요. 근데 추가로 안 한, 몸이 약한 사람은 추가로 뭘 더 먹어야 되는 거 맞죠? 추가로 유일하게 안 한 게 철분, 아이언 폴릭. 왜냐면 그거는 제 상식에 여자가 임신하면 먹는 거. 남자도 피가 있더라고요. 이런 생각 여러분도 하시면 안 돼요. 보니까 남자도 피가 모자라가지고 요즘 힘들고. 예, 그죠? 남자를 생각해. 저는 진짜 제가 생각한다고 했던 일 때문에 오히려 저는 너무 놀라운 사실을 알게. 제가 그때부터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이게 다 맞을 수가 있어? 정말 이렇게 먹어서 꼬박꼬박 먹으면 이게 채워지는 거 맞아? 그래서 저는 그때 확신을 얻고 이런 미팅장에 가서 제품 공부를 했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사실은요, 그때까지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어요. 남편의 일은. 근데 우리 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토피. 이미 아토피로 안 해본 게 없는 엄마.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 아이가 그때 5, 6살 때 어떤 상태였냐면 아이가 날 땐 참 예쁘게 난 것 같아요. 딸 둘이거든요, 제가. 근데 그 큰아이가 얼굴도 요만하고 참 이쁘게 난 것 같은데 한 태어나서부터 우유도 못 먹고 알러지가 심하니까 그리고 안 해본 게 없기 때문에 애가 뭐만 음식을 안 먹어서 아주 왜소해요. 조금 많고요. 핏기가 하나도 없고요. 버진 같은 게 보이고요. 목 아래서부터는 다 알러지가
오래된 그 흉터 자국. 그 다음에 계속 지금도 나. 그래서 목은 항상 어린이집 갈 때 묶어줘요. 이렇게 알로에 같은 거 막 듬뿍 묻혀서 묶어서 보내요. 덜 긁게 하려고. 그럼 몸 상태가 이미 어느 정도 됐을지 상상해 보셨어요? 요즘 제가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정말 저게 나도 흉터나겠다. 그냥 흉터로 나을 것 같은. 온몸이 그냥 지저분한 상태. 이 아이가 정말 예쁘게 자랄 수 있을까? 그런 상태로 계속 아주 급할 때 쓰는 연고 빼고는 저한테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왜냐면 안 해본 게 없어요. 안 해본 게 없고 뭐 어디 좋다는 거 다 해본 거 알죠? 그 엄마는 거의 반 의사가 되는데 제가 다행히 병원을 좀 신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 하라는 걸 많이 안 하고요. 왜냐면 병원에서 그 당시 주는 연고제도 많이 바르지 마세요. 이거 내성 생겨요. 그죠? 스테로이드 제제가 얼마나 무서운 거를 전 좀 알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정말 급할 때 한번 발라요. 친구들 만나러 한 번은 나가고 싶었어요. 친구들 만나지도 못했어요. 애기 데리고 나가고 싶은데 우리 애가 너무 엉망이야.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맨날 집에만 있고요. 아이랑 그냥 치대고요. 아이가 감기 한 번 오면 저는 그 한 달은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밤에도 울고 새벽에도 울고 남편도 일을 나가야 되니까 따로 내가 얘를 그냥 따로 업고 재우고 업으면서 이렇게 도닥거리는 게 아니라 거의 저도 이상해지는 거예요. 때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팍팍 때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내가 어떻게 정신 이상해지는 정도로 이게 진짜 아토피나 비염이나 이런 아이들의 엄마들의 그 가정의 실태예요, 사실. 병도 취급도 못 받았어요, 그때는. 그때 모른대. 그리고 그 연고도 많이 바르지 말라 그러면서 줘. 정말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건 뭐냐면 기치료 하세요. 기치료를 막 받으러 다녀. 어느 유명한 도사 같은 분이 있는 거죠. 거기에 줄을 서요, 정말. 그래서 새벽에 우리 남편 차 타고요. 우리 동네 같이 아토피를 앓고 있는 친한 엄마랑 같이 그 새벽에 번갈아 가서 줄 서 있다가 그 마룻바닥에 앉아 있다가 기 한 번 받고 오면 정말 딱 3일 괜찮아. 좀 뭐가 애가 이렇게 좀 없어지고 그게 뜨거운 열, 그죠? 몸의 온도 뭐 이런 거 관련돼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거 빼고는 또 뭐죠? 온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아버지는 딸이 그냥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애 때문에. 한 새벽에 와요. 근데 남편은 지쳤어, 이제. 관심도 없어질 막 나도 죽겠다. 이런 느낌 있죠? 그때 우리 아버지, 친정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때 진짜 제일 많이 했어요. 그냥 새벽에 와서 아주 좋다는 온천을 그냥 태우고 가는 거예요, 저희를. 그럼 가서 씻기고 그 물을 받아와. 한 번 더 씻겨야 돼.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지금 제 생각하면 사는 게 아니야, 사는 게. 그리고 너무 많이 힘들었고, 아이가 너무 먹지 않고 점점 체질이 정말 안 좋아지니까 방법도 없고. 그렇게 살고 있었을 때 저한테 그것은 한 줄기 빛이었어요. 왜? 그러면 뭐가 이 아이를 낳게 할까요? 했더니 체질을 바꾸면 된다는 어떤 멘트들은 다 하시더라고요. 그때 의사 선생님들이. 그 체질은 도대체 어떻게 바꾸는 걸까? 그래도 아무것도 안 돼요라는 말이 아니어서 너무 다행이었는데 이거 바꾸겠다, 이거. 이게 진짜 몸을 바꾸겠구나. 세포를 바꾼대. 저한테는 정말 그때 너무나 진짜 확신이 왔었어요. 남편의 그런 일로. 그래서 그날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일처럼 하루 24시간 얘와 먹이는 시간과 뭐 이거를 거의 저는 일처럼 했어요. 아토피 아이들 제가 엄마들 되게 많이 힘든 거 알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같이 많이 돕고 있는데 사소한 거에 무너져요, 사실. 너무 짜증나고 너무 힘들거든요. 애들이 안 먹어요. 그래서 정말 일처럼 했어요. 일처럼 하는데 거짓말처럼 엄청난 명연 나왔어요. 바깥으로 얘가 뭐 사마귀가 온몸에 나요. 걔는 사마귀 같이 나오고 어떤 분은 따르게 나오는데요. 우리 아이는 온몸에.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살짝 미친 거 아니냐 너. 이런데 병원을 안 가냐? 저도 무서웠어요. 그런데 좀 배우면서 제가 그걸 해봤다 그랬잖아요. 아니야, 한 번은 해보자. 그리고 살짝 불안해. 일주일 되니까 이제 불안해. 더 심해. 여기도 나고 엉덩이도 나고 등도 나고 이게 뭘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 먹인 건가 정말 헷갈려 있을 때 살짝 희망이 어딘가 먼저 놨던 데는 들어가는 게 보인 거예요. 이거 여기는 없어졌네? 조금만 더 견뎌보자. 한 2주 넘게 기다리는데요. 우리 남편은 그래서 저 바깥에 출입 하나도 안 했어요. 누가 보면 미쳤다 그러지. 그죠? 요즘들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 남편조차 병원을 가지 않는다며 애를 저렇게. 그런데 제 확신이 정말 전 엄마는 매일 보잖아요, 아이를. 근데 뭔가 중심부부터 없어지고 점점 말초로 내려가요. 너무 신기해요. 근데 이거 없어져도 근데 이거는 흉지지 않나? 사마귀인데 완전 이상한 생긴.
어쩜 그렇게 깜짝같이 없어져요? 계속 먹이고 있었죠, 제가. 하루 종일 여기 거의 애들이 먹을 수 있는 제품을 다 갈아서 이렇게 해서 다 먹였거든요. 안 먹어요. 막 어쩔 땐 막 뱉고 그러면 뭐 해주고 그날은 아주 얘 기분 맞추느라고 아빠도 들어오면 무등 한번 태워주고 하나 넣어주고 깔깔깔깔 하다가 2개 먹고 막 그게 정말 목숨 걸고 하고 G&H 로션이 요즘은 이제 더 좋아졌는데요. 그때 그 당시도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안에 진정 성분이 있대요. 알란토인이라는. 근데 아토피 엄마가 아닌 분은 몰라요. 이 로션은 따가워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 엄마들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워낙 민감한 상태여서 그 로션이 왜 우리 아주 입안에 뭐 나면 귤을 딱 먹었을 때 따갑죠? 만든 건데 따갑죠? 작용하는 거. 그러고 나면 좀 살겠죠? 그런 항염증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딱 그 G&H를 딱 바르면 우리 애는 그날 엄청 자지러지게 울어요. 막 그러고 도망가요. 저기까지 가 있어. 막 잡아가지고 바르고 막 이렇게 막 묻혀 거의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얹어놔요. 그럼 좀 있다가 놀아요. 깔아앉는 거예요. 그런 걸 반복하다가 이러면서 정말 6개월 정도 되니까 아이들은 좀 빨라요. 보니까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제일 심했던 것들이 좀 사라지는 것들이 보이면서 아이가 어느 날 나한테 같이 울었어요. 목욕을 하는데 로션을 딱 막 또 발랐어요. 똑같이. 그전엔 뭘 발랐냐면 주견 바르고 뭐 이런 거 있어. 막 화내는 거 다 했잖아요. 저도. 딱 발라주면 엄마 나 이거 발라도 이제 하나도 안 따갑다? 이게 우리의 행복이었어요. 그런 가정들을 지켜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만약에 가까운 분이 그렇다면 전 알아요. 어떤 고통인지. 근데 저는 울었어요. 전 그때 근데 매니아가 됐죠. 이런 이유로. 우리 남편, 우리 아이 엄청난 정말 저는 제가 이 사업을 안 했어도 전 뉴트리라이트 또 아메이 제품은 맹신 거의 뭐 모든 걸 다 바꿨어요. 그때. 그리고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 사람은 이렇게 좋은 걸 써야 돼. 이걸 알고 사는 사람인데 매니아 소비자였지. 참 희한하게도 이게 사업으로 인연이 안 됐다는 거죠. 그게 뭔가 전달하면서 뭐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때가 있다듯이 저한테 그게 그 기회로 안 왔어요. 그렇게 제품도 좋아하고 너무 감동이고 그때부터 사람이 있든 없든 썼던 사람 계속 쓰는 사람 있죠. 주위에 지금. 저는 단 한 가지 제품도 안 빼놓고 세제하고 뭐 바디 제품은 다른 걸 아예 못 쓰는 사람. 매니아 소비자. 그렇게 제가 지금 되게 오래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십몇 년 전의 일이에요. 그렇게 사는데 우리 남편은 야 이래서 우리 좀 살만하다 그러고 더 열심히 살더라고요. 치열하게. 내가 우리 딸 처자식을 놓고 죽게 생겼거든요. 한번. 그래서 좀 낫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정말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집에 아예 안 들어오더라고요.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마음은 이해하지만 우리가 사는 게 그런 걸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저랑 너무 다른 성향인데다가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게 너무 싫은 거야. 너무 안 맞아? 안 맞아 너랑. 우리 남편은. 나는 너무 이상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현모양처를 꿈꾸면서. 남편이 잘 되고 아이들 잘 되는 게 다였던 전이 더 답답했겠지만 그 딸부터 시작해서 저희는 또 다른 고민이 오기 시작했어요. 사업을 크게 확장시키더라고요. 죽으라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말로는 주변에서는 우리 잘 될 거야. 우리 캐나다 주식 상장될 것 같고 그러는데 저는 그 여자의 육감 느끼시죠? 다 뭐가 잘못되는 느낌. 남편의 말이 좀 너무 강해지고 포악해지고 뭔가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술도 못 먹는데 막 먹고 와요. 새벽에 뭐 신문에 찌라시처럼 들어오잖아요. 같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들어오고 아니 내가 나가보면 안 왔었는데 막 거기 누워있고 그리고 바로 또 언제 나간지 모르게 나가고 느낌상 이건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 근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남자 일도 모르고 그러면서 어떤 느낌과 함께 오더라고요. 크게 엄청난 부도를 맞아요. 9.11 테러와 함께 IT 쪽의 일이어서 엄청난 주식을 받을 상황에 놓여있을 때 그 일이 터져요. 그래서 사실은 올인했어요. 올인. 집에 있는 모든 보험까지도 다 올인한 상태. 그 상태에서 딱 그런 일을 맡고요. 저는 할 수 있는 거는 없잖아요. 제가 능력도 없고 신정도 잘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짐의 집을 컨테이너 하우스에 맡기고 친정으로 들어가고 이런 삶이 이제 시작돼요. 그러니까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무렵에는 완전히 파산이 난 거죠. 아직 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그 돈. 카드를 그때 주고 냉장고 하나 바꿀래 그랬는데 제가 안 바꿨단 말이에요. 그게요. 작년에 다이아몬드하고 이사하면서 바꿨어요. 모든 전자제품을. 이렇게 됩니다. 잘못하면. 갖고라도 가잖아요. 어디를. 조심하게 잘 쓰셔야 돼. 그래갖고 제가 그때 느꼈죠. 이렇게 사람이 비참해질 수 있구나.
그런데 저는 애기 엄마잖아요. 남편은 원망도 했어요. 왜 못 일어나? 왜 자기만 힘들대? 막노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말 사이는 더 멀어지고 말은 더 안 통하고 우리 남편의 눈으로 날 보는데 제가 짐짝이 된 느낌이 있어요. 저 인간이 왜 나를 내가 뭐 잘못했어 하면서도 내가 보니 정말 능력이 없더라고요. 단 일도 도와줄 게 없어요. 그럴 만도 한 그런 느낌도 받으면서 저도 이제 그때부터 저는 생계를 유지하는 일들을 해내야 됐어요. 안 할 수 없잖아요. 애들 둘이 그 초등학교 시절에 원래 학원 많이 가지 않나요? 저는 그때 아무것도 못 보냈어요. 학교 가서 뭐 수련회 가고 뭐 하는 거 있죠. 수학여행 가는 것도 돈 넣어놓지 않으면 못 갈까봐 그게 얼마나 두려웠던 시절. 딱 그 기간, 저의 30대를 거의 7, 8년 이상을 그렇게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닥치는 대로 일해요. 제 경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언니 찾아가 봤는데 위에 언니, 일하시던 언니는 너무 안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본인의 권한으로 나 같은 사람 쓸 수가 없는 상태. 너무 많아. 너무 인재들이 많이 오고요. 전 또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어요, 그때. 그냥 대학 졸업장 있는 걸로 간 사람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단녀 상태에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는 거는 뭐냐면 그냥 누가 여기 와서 여기 동네에서 이렇게 내가 어려워진 걸 아니까 여기 좀 도와줘. 요새 무슨 식당 아니면 무슨 선물 가게 이런 데서 알바죠, 알바 뭐. 사람 잠깐 쓴다. 애기 엄마니까 딱 열심히 일할 것 같고 그러니까 딱 쓰기 좋은 거. 일단은 그거라도 해야 됐어요. 솔직히 이 같은 동네에서 애기 엄마들 막 알아가면서 열심히 살았던 저 또 우리 남편 나쁘지 않았던 상태에서는 자존심도 무지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해야죠 뭐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사람이 급하니까 이것 맡기고 저것 맡기고 뭐 사기성이 있든 없든 뭘 급하게 맡기면 하게 되는 거 아시죠? 그런 것 중에 몇 가지가 조금 소규모 자영사업이 시작된 게 있는데요. 처음에는 맞춤 양복점 하나를 우리 남편도 자기도 이제 이러는 나야겠고 마지막으로 온 식구들 다 힘들게 하고 압류 잡히고 다 해놓고도 우리 요것만 하나 도와주세요 한 게 맞춤 양복점. 그 당시에 우리 남편 친구가 강남에서 요걸 하고 있는데 잘 되는 거예요. 그다음 유행할 때.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만 딱 재가지고 원단이 넣어서 그때 돈을 받고 원단을 끊는 일이라 재고가 없다는 거예요. 가게만 하나 얻어라. 그러나 강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많은. 그래서 강남에서 그 대치동에서 하나를 쬐끔한 거, 정말 조그만 거 하나 얻어갖고 그럼 직원이 누굴까요? 저는 평생 처음 해본 일. 그래서 제가 배워서 사이즈 재고 남자들 이렇게 양복 이렇게 기장 다 재고 넣어요. 원단을 디자인해서 넣으면 공장에서 다 나오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기성복이하고 그 사이에 있던 그 시대에 그걸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몸에 맞으니까. 그래서 강남에서 시작해갖고 처음에 한 3월에 오픈을 해서 한 2, 3개월은 정말 떼돈도 벌겠구나. 원단 좋은 거 들어가면 막 몇백짜리 양복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랑 같이 우리 남편이 사장이고 저는 이제 조수죠. 거의. 그럼 하는데 너무 잘 될 것도 같은데 6월 이후로 사람이 하나도 안 들어와. 아무리 뭐 3,000장에 뭘 뿌리고 뭐 두 벌에 40만 원 하는 걸 뿌려도요 안 들어와요. 뭐 골카 돌려보셨지만 그 우습죠. 이거 3,000장 뿌려도 한 2명 오면 성공. 예, 그래서 저도 막 아파트별로 다 붙여보기도 했는데 2명 와도 되게 잘한 거예요. 그거는 그거 보고 갖고 오셨으면. 그래서 그때 해봤는데 6월 이후로는 사람 안 들어오고요. 워낙 가게세가 비싸잖아요. 세상에 그 3달 벌은 거를 다 여기서 가게세 내고 있는데 이제 가게세도 모자랄 판. 오는 9월쯤에 이제 장사 안 하면 이제 끝장나는.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돈을 번 건 아니잖아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유지를 간신히 하면서 남편 혼자 있으면서 나는 우리가 사는 덕소에 와서 출장 맞춤을 할게. 그래서 저는 조그만 옷가게, 남성복 옷가게처럼 해놓고 출장으로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원단 이렇게 와이셔츠 맞추고 어느 뭐 대리점에서 옷이라 그러면 제가 가서 하는 게 그거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아는 분들은 다 착하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사는데 도와준다고 어디로 오라 그러고 그런 거는 제가 유지를 해요. 둘이서 같이 그렇게 고기를 유지하면서 우리 남편은 또 낮에 하루 종일 손님도 없는데 앉아있으면 미치는 거죠. 그렇다고 가게 문 닫을 수 없을 때 대리운전을 저녁에 뛰고 우리 남편도 그때는 뭐 어떻게든 살아야겠든지 열심히 할 때였고요. 저도 그때 그렇게 한번 해보고 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때 제안이 또 오죠. 슬쩍. 다 조금 이상하긴 했어. 근데 세탁 편의점. 네, 그거 옆에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된다 그러면서 해보지 않겠냐 그러더라고요. 너 열심히 사니까. 되게 도와주시는 것 같아갖고 이런 거를 착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해. 하기 싫지만 해야 돼. 근데 거의 90%가 세탁 편의점인데 이렇게 다 와서 주는 줄 알았어요, 저는. 90%가 거기는 수거 배달이야. 내가 오전에 돌고요. 몇 동 몇 호 이러면 전화 오면 가서 와이셔츠 몇 장 가져오고 또 저녁에 갖다 주고 이런 일이에요. 거기가 보니까 아파트 안에 있지 않아.
그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거나. 거기도 권리금은 안 준다 그러지만 보증금 간신히 얻어서 넣고 제가 매달 200이라도 벌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한 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긴 거의 저 혼자 했는데 완전히 그 모자 하나 쓰고 청바지 입고 아침엔 다 돌고 저녁에 돌고 그래서 아침에 그 아파트별로 막 돌면 처음에는 조그만 차 하나를 이렇게 얻어서 도는데요. 봉 달아가지고 도는데 아 그래도 이렇게 성실하게 사니까 내가 아는 분들 또 옛날에 딴 거 맞춤 양복점에 와서 양복 맞추던데 아는 지인들이 이번엔 옷을 맡기고 모아놔주고 저 근데 사실 그거 부끄럽지만은 않았어요. 열심히 살 거니까 내가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때 그걸 해주시는 거예요. 막 모아주고 내가 오후에 어디다 갖다 놓을게 막 이러고 어쨌든 다 그걸 하는 중에 어느 날 누가 나를 괴롭게 째려보는 걸 느껴요. 이상하다. 저 아저씨 왜 그러지? 보니까 그 아파트에 세탁소야. 그 아저씨 되게 짜증났던 거예요. 일로 와보래. 저를 우습게 보는 거죠. 딱 보니까 모자 쓰고 이제 젊어 보이기도 했겠죠. 그렇게 다니면 일로 와보세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 아저씨가 나는 무서울까요? 따지고 보면 되게 그런 거 아닌데 저는 무서웠어요. 너무 나이 있는 아저씨가 막 근엄하게 저한테 이거 상법에 어긋나는 거 아세요? 막 이래. 아 상법에 어긋나는구나. 모르겠어요. 전 뭔지도 그리고 돌아서서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도 너무 여린 게 살아가지고 눈물이 그렇게 나고 돌아서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서도 제가 그날부터 지하로 다니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 몇 개를 왔다 갔다 하려면은 1층에서 딱 주고 가도 그만인데 그냥 차를 1층에 못 세워. 나 보고 누가 찍어갖고 또 그런 아파트별로 그래. 이 아파트에서 그러더니 이 아파트에서도 그래요. 내가 어느 날 하나가 일이 는 거야. 눈치를 보고 있는 거 이렇게. 왜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다 얼마나 옷이 이렇게 좋은 데가 아니어서 그런지 잘못되는 거예요. 옷 진짜 잘못돼요. 7,000원 받는 옷을 내가 8만 원 주고 물은 적도 있고 공장은 자기는 모른대. 여기서는 나보고 책임지래. 공장에서 책임지라 그랬더니 공장은 우리는 모르는 일이고 이거는 원래 해줄 일이 아니라 그래. 그럼 저는 그걸 싸우지도 못하는. 이런 게 어딨어요도 못하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제가 8만 원 내주고 이거 옷 얼마예요? 했더니 애 잠바인데 뭐 8만 원 주고 샀대요. 8만 원 드리고 도대체 버는 건지 쓰는 건지 너무 이상한 막 아저씨가 와서 욕을 하는 경험도 해보고 뭐냐면 나는 분명히 갖다 줬어요. 공장에서 나온 거니까 안 보고 다 줄 때도 있잖아요. 되게 당연하죠. 근데 뭐 하나 맡긴 게 한쪽만 돼 있고 한쪽이 단이 안 돼 있어. 이거 지금 언제 맡겼는데 이러냐면서 조금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다 먹고. 근데 우리 남편들은 사실 더한 것도 있다며요.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엉엉 울고 맨날 울 일이 그냥 그렇게 많은 거예요. 너무 힘들던데요. 사는 게 이렇게 힘든가? 그런데 또 그래서 나 이거 하기 너무 싫어 하는데 어느 찜질방에 또 아는 분이 코너 하나 비었다며 여기 와서 우리가 안 파는 거를 팔아라. 그래갖고 매점도 있고 식당도 있으니 안 파는 게 뭘까 봤더니 분식이 없더라고요. 떡볶이 오뎅? 알았다. 또 그것도 우리 남편은 이게 기회야 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해야 돼 이런 거죠. 내가 해야지. 그래서 또 거길 끌려가서 앉아가지고 이제 하려는 걸 해요. 잘 배워와서 맛있게 매운 오뎅과 떡볶이를 만들어요. 우리 남편이 좀 스타일이요. 아무리 이렇게 쭈글쭈글한 일을 해도 굉장히 당당하게 일을 해서 엄청 유명한 데 가서 배워왔어요. 저희 배워와가지고 그 맛이 안 나면요 나를 얼마나 지금 이국자로 쟀어 안 쟀어 이러는 거예요. 아이 좀 비슷해. 그거 좀 모자라서 그랬다간 다시 만들어. 뭐 그런 재료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거 누가 찜질방 분식점 할 때 누가 포장마차 할 때 돈 안 든다 그랬을까? 엄청 돈 들어요. 기본 비용 몇백 다 깨졌고요. 저도 뭐 매번 안 해놔요. 그거 해야지. 손님이 안 오면 안 해놓나요? 이제 오뎅도 만들어놔야 먹을 거 아니에요. 다 만들어 놓고요. 누가 먹어요? 제가 다 먹었던 것 같아요. 아니 다른 밥 못 먹어요. 아니 내가 그거를 만들었는데 나는 진짜 이걸 경험했어요. 안 먹어도 되잖아요. 내가 밥을 싸가면 나 밥 먹으면 되잖아요. 이거를 남기는 꼴이 못 보겠어요. 이게 돈이에요. 저는. 그런데 하루 종일 처음에 그게 또 딱 언제 제의가 오는 줄 아세요? 12월에 제안이 와서 12월, 1월, 2월 딱 찜질방에 사람 많을 때 야 이거 그래도 주머니에 현금 들어온다. 사람들 줄 서서 먹는다. 없던 게 있으니까. 근데 라면 안 된다 그래갖고 그건 좀 힘들었어요. 라면은 못 팔게 하더라고요. 줄 서서 먹네 그러고 그래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만져도 어디야 했는데 3월 중순부터 사람들이 찜질방에 안 들어와. 그건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바깥에 맛도 없는 그 분식점
인기가 왜 이렇게 많아? 막 맨날 쳐다보고, 아이, 저기 맛도 없던데. 그리고 또, 정말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막 하나도 없는 거죠. 어떤 한 명은 막 문을 두드리고 찾아요. 왜 찾냐? 오뎅 매니아예요. 여기 오뎅. 매운 오뎅 되게 맛있었어요. 지금도 가끔 추억의 음식으로 저희가 해서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 재료는 아무 데서 못 사거든요. 그런 분들이 와서 딱 너무 매워서 2개 먹고 가요. 돌아버리겠어요. 깡통을 이렇게 보면요. 3월 이후부터 4월, 5월은 15,000원. 근데 제가 똑똑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내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맞잖아요. 제가 이런 생각도 안 했어요. 아유, 이런 게 들어왔네. 그랬어요, 그냥. 내 인건비가 다 시간당 요즘 얼만데 알바비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디어 똑똑해지고 있고 억울하고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은 열심히 사는 건 기본인 거죠. 어떤 도구를 갖고 열심히 사느냐. 난 치열하게 살았거든요. 그때 부정하지 않았어요. 나한테 다가온 걸 싫단 말 한마디 안 하고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내 구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생각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고요. 사실 그 맞춤 양복점 말고 그 다음에 세탁 편의점하고 분식점을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에 저희 스폰서이신 연극배우 출신의 방숙 사장님을 만나요. 제 스폰서님이신데 저희 동네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이게 시내에 계시죠. 그분도 아무것도 모르는 여기에 와서 자기 친구한테 물어봐서 내 친구가 거기 살아 그래서 저를 알려줘서 어떤 교회를 다니면 돼요? 보니까 애들도 나이가 똑같아. 나이도 저랑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저는 또 오지랖은 있어갖고 이렇게 없는 거 없어도 얘기 잘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어느 교회 다니는데요. 여기 아이들한테 너무 좋고요. 어느 학원이 좋다고 그러고요. 제가 모르면 알아봐서 주는 사람 있죠. 제가 기다려보세요. 제가 누구한테 물어보고 다 알려주는 사람. 아무것도 안 들어와도. 그렇게 살던 사람이라 그분이 친구가 부탁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분은 그때부터 들리는 길이에요. 그리고 들리시죠. 이렇게 마치 세탁소도 왔다가 이렇게 앉았다 가시는데 너무 스타일이 좋은 거야. 난 너무 그때 쭈그러져 있어가지고 여기 한번 보고 나를 보고 이러면 너무 비교되고 같은 여자고 나이도 같은데 멋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멋있다. 그분이 메시지를 처음으로 전해준 건 본인의 자기 관리 어떤 그런 느낌이 참 좋았어요. 여자로서 그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저렇게 그런데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그때 플래티늄이셨단 말이에요. 그래 아메이가 옛날 같지 않나? 진짜 잘 되나 봐. 이런 생각이 들고 올 때마다 많은 얘기는 안 하셔도 이렇게 좋은 얘기를 이렇게 조금씩 하시는데 아메이 얘기 그럼 난 슬쩍 저도 제품을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쓸 데도 없고 근데 도와주세요. 그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신제품 나오면 알려주시고 이런 정도로 이렇게 인연을 갖고 있고 이분도 제가 잘 쓰던 매니아 소비자고 옛날에 잘 쓰고 했다니까 그렇게 많이 처음부터 막 회원 이런 얘기도 안 하시고 아무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요즘은 시스템이 좋아져서요. 이렇게 바뀌었고요. 저는 이제 여행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진짜 제대로 하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때 아주 기특하게도 제가 그때 그렇게 도와주실 때 제가 아는 분들이 저를 통해서 예전부터 물건을 썼었겠죠. 저는 또 특이한 게 매니아니까요. 그분들이 물건을 쓴다고 연락이 오잖아요. 근데 뭐 좀 해줘. 그러면 제가 또 인터넷으로 주문도 해줬던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런데 제품 소식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은 깡통이야. 완전. 나도 안 써. 돈이 없어서 못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정수기 필터 어떤 분이 정수기 하나 그거 우리 언니가 이렇게 해서 돼가지고 그 달에 갑자기 12%라는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 그런데 27만 원이 제 통장에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제가 너무 어렵게 살고 이 푼돈도 너무 소중했던 때라 나 아무것도 내 것도 못 쓰고 나 요즘 되게 힘든데 이런 돈 꽁돈으로 생긴 것 같아. 저는요 소비자 플랜을 그래서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때 제 느낌을 알아요. 생생해요. 이거 되게 큰 거예요. 야 아멘이 그래갖고 찍혔더라고요. 이런 걸 준다. 진짜 신기하다. 그럼 나 요 상태면 요거까지는 유지해줄 요번 달에 요렇게 한 걸 유지만 하면 이건 된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분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있잖아요. 이런 파트너였어요. 혹시요 50만 원 안 될까요? 그랬어요. 제가 우리 스폰서 눈이 되게 크시거든요. 땀만해졌던 것 같아요. 정말 크게 얼마나 좋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당연히 되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는데 저는 사실 그때 감동을 했어요. 되게 다른 분이에요, 저랑. 성격도 다르고 되게 이분하고는 사람 그냥 일반적으로 만나면 안 맞는 분이라 할 수 있을 정도 성격이 너무 다른데
이분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돈 10만 원 빌리기도 힘들었던 때라 엄마한테도 말 못하고 친정도 시댁도 아무도 우리를 니네가 또 뭘 한다고 저래 그러면서 오히려 막 찾아오는 걸 경계하시는 느낌. 전화 오면 우리 어머니 전화 안 받고 막 이래요. 우리 남편 전화 오면 제일 떨린대요. 심장이 떨린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일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한테 그 50만 원을 나랑 별로 사이도 그런 사이가 아닌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그냥 고마웠어. 믿고 싶었어요. 그렇게 얘기해 준다는 것도 나한테 너무 오랜만이고 너무 감사해서 그게 돼요? 된대요. 그러면서 미팅을 권하기 시작했고 이 일을 하면서도 가능하다고 했고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 제가 근데 미팅 좀 얘기하고 이제 좀 뭘 좀 그럴까요? 그럼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분식점을 또 오픈한 거죠. 우리 스폰서님이 굉장히 지금 생각해보면 쉬운 사람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맨날 창업을 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제 또 그거 할 수 없어서 옷 맡기시다가 이번에는 떡볶이 먹으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아유, 제가 너무 바쁘게 사니까 안타까워 하시긴 했지만 어쨌든 그 기간 동안 저는 12%를 유지하면서 가요. 이걸 봐요. 네트워크를 힘을 봐요. 나는 막 뛰어다니지도 못하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너무 장사가 안 되는 3, 4, 5월쯤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나 이렇게는 못 산다. 이걸 극복할 방법이 뭘까 봤더니 우리 남편 당장 그만두기는 안 할 것 같고 내가 이 수입을 넘기면 하겠구나. 갑자기 결단이 돼갖고 제가요 3월부터 미팅을 나갔거든요. 사실 거의 제대로. 그때 김포공항. 우리 집에서 김포공항 찍고 분당 순회역이었어요. 거기가. 그러면 그날 하루 이틀을 빼라 그랬는데 이틀은요. 오전에 사람 없을 때니까 제가 결단을 하긴 했어요. 그럼 전화 나한테 돌려놓고요. 글로 가는데요. 그래도 한 3통 이상 와요. 전화. 오뎅 먹겠다며. 오뎅. 내가 거기에 휩쓸렸으면 끝장났죠, 지금. 근데 진짜 오뎅 3개밖에 안 먹으면 2개만 먹으면서 진짜 엄청 기다려요, 저를. 문을 여는데 잔소리까지 하세요. 장사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막 이래요. 그래도 저는 나는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그때 그렇게 3박자 이렇게 돌면서 거기에서 결단합니다. 사장님, 저 SP가 되면 이 일 그만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수입만 있으면 100만 원만 나오면 아니 여기서 15,000원 나오고 하루에 그것도 10,000원 나온 거예요. 그게 다 지금 들어간 재료가 어딘데. 내가 다 먹고요. 제가 되게 건강 체질이긴 했어요. 다행히. 근데 그때 그걸 먹고 위장병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속이 쓰려가지고.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 그리고 또 상식이 그때는 또 이게 희미해져서 그게 아까워서 또 싸갖고 남은 거를요. 우리 집에 와서 애들도 먹였어요. 데워가지고. 순대도 먹이고 막 맨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속도 안 좋고 막 힘든데 그렇게 살 때 이제 사장님한테 딱 말씀을 드리고 어떡할 때 우리 스폰서님이 나의 그 마음을 소통한 거예요. 이 사람 내가 자기가 요만큼 해들어 내가 도와서라도 보내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해내자. 그래서 3월부터 미팅을 갔으니까 이렇게 아는 사람도 없어요. 저는. 혼자 가면 또 어찌나 좋은지 아세요? 거의 거기 밤 장사 많고 새벽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면 저는 사실 듣는 것보다 반은 졸고 와요. 그래도 그냥 가요. 저 뒤에 앉아갖고 모자 쓰고. 우리 스폰서님이 근데 결단하자. 그래가지고 5월 달에 제가 그 바쁜 5월 달에 여기서 그걸 해야 돼. 그래갖고 왜냐면 안 그러면 찜질방에서 계속 있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5월 달에 그 SP를 해내고요. 6월 1일자 SP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남편 또 이제 아직도 의심. 우리 남편은 엄청 반대를 했어요. 사실. 내가 혹시 그거 하다가 이거 못할까봐 감시 중. 이 사업을 부정적이진 않았는데 이 사람도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상황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 좀 있고 제품도 많이 쓰고 이런 사람이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일 못 믿었던 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래요. 너나. 네가 무슨 사업을 하냐며. 넌 빚질 거다. 아마 사람들한테 이용당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말 의외로 너무너무 반대를 해서 제가 정말 그 전화 나한테 돌려놓고요. 남편이 알까봐 정말 모든 걸 해결하고 일주일에 2번 내가 남편 눈 피해서 내가 된다면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했어요. 뭐 그렇게 알릴 일이에요 또. 그죠? 돈도 안 되잖아요. 실제 돈이 안 돼서 할 말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결단하고 5월에 딱 SP를 갔는데요. 치열하게 했겠죠, 제가. 일단 돈이 없어요. 저는 사실 이미 신용불량, 남편의 사업 실패로 제가 다 너무 몰랐어요. 저 도장 준 적 없거든요. 근데 제가 신용불량이에요. 보증인으로 돼 있어. 이런. 진짜 따지고 싶었어요. 언제 다 찍었나 봐요. 빌리면서 돈을. 그래갖고 제가 둘 다 카드가 없어요. 신용불량. 그래서 아미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뭔지 아세요? 저 신용불량자인데 괜찮나요? 그랬어요. 이거 통장을 써야 되는데. 그것도 얼마 들어오겠어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근데 제가 파산 신청도 못한 채로 그 SP 시간부터 단 한 번도 천만점을 안 놓친 사람이에요. 다음에 바로 파운더스 PT를 가고요. 저도 그럴 줄 몰랐어요. 첫 달에
치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 막막한데 우리 스폰서님이 엄청 도와주시고요. 어떻게 했냐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다 내려놓고 하자. 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 바쁘게 사는데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거 치약을 딱 그럼 치약 2개만 갖다 줘 그러면 언니 치약 2개 값을 주세요. 제가 그럼 빨리 갖다 드릴게요. 아니 2개씩 3명만 돼도 제가 돈이 없어요. 저 돈 10,000원도 새 갖고 다닐 판인데 지금 내 차비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게다가 미팅 가는 날은요 먹는 거 다 일제 우리 오늘 애들 먹여야 될 것도 내가 뺐어요. 차비가 너무 비싸. 그 공항에서요 그 시내까지요 공항버스 타야 돼요. 아유 그 6,700원 가는데 아유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도 그 안에서 뛰는 거 아세요? 빨리 안 가니까 차가. 안에서 뛰어보신 분 있죠? 난 항상 안 뛰어도 되는 건데 왜 뛰고 있는지 모르겠어 제가. 어차피 똑같이 가. 정말 한 번만 좀 그냥 편하게 다니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그래도 그걸 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SP를 거기서 전화비가 좀 나오긴 했어. 전화로 제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저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저 열심히 사니까 언니 내가 다음 주에 가서 마사지도 한번 해드릴게요. 막 이런 얘기를 막 공수표를 막 60명 데리고 날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한 통씩 두 통씩 전화가 와. 너 그거 하니? 요즘에 원래 너 제품 많이 썼잖아. 근데 진짜 사업을 해보려고 그래요. 언니 저 열심히 사니까 도와주세요. 아니면 친구야, 야, 나 열심히 극복하고 있다. 내가 치약 써주면 완전 극복해야겠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정말 주문을 깨알같이 받고 내가 며칠 있다가 들려. 이런 말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요. 원래는 큰 도움 안 되는데 미안해서 안 해요. 착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제도 괜찮아. 그렇게 해서 다음 달 할 일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지나갈 일이 너무 많아. 다 그러면 그거 급한 건 아니야. 그러면은 디시드랍스 하나 뭐 하나 그러면 잔뜩 전 사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달 떨궈뜨리면서 일을 한 거죠. 그렇게 하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전화로 엄청 하고 그렇게 해서 SP를 가고요. 제가 150만 원 받고 그렇게 우리 남편의 반대를 하니까요.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안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조금 자신 없어 아직. 그리고 2번째 달 이제 또 천만점을 가고요. 어떻게 될까 했는데 이번에는 저처럼 매니아 소비자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스폰서님이 많이 함께 뛰어주셨어요. 제가 못 가는 곳, 움직이지 못하는 시간을 써주셨고요. 팀이 함께 일하고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꼈고 주로 매주 화요일날 밤에 저희 집 앞에 큰 롯데마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12시에 우리 스폰서님은 덕소에 이사 오셨는데 덕소 사람이 아니에요. 주로 그때 인천을 후원하고 계셨어요. 인천에 갔다 여기 들어오시려면은 12시야. 그때 뭐 사파이어 에메랄드 도전 중이시래요. 다른 사람은 스폰서가 같이 있어 좋겠다는데 뭐 여기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저는 들어갈 때는 시간이 돼요. 그래서 사장님 그럼 저도 돼요. 그 시간이 좋아요. 왜 완벽하게 설거지도 해놓고 더 뭐라 그러잖아. 원래 남편들 반대할 때는 괜히 발에 뭐 묻어도 청소도 안 하냐며 이러고 애들이 왜 이러고 있냐며.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부탁했어요. 엄마가 공부를 하고 있고 이것만 잘하면 우리 모두 좀 더 엄마가 좋은 일 하면서 너희들 보살필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좀 도와줘. 딸이니까 또 말을 잘 알아듣고 엄마 없는 날 좀 잘해줘. 그래서 아빠하고 있을 때는 얘네들이 안 싸워. 싸울 수 있어도 막 짜증나도 가만히 참아요. 엄마가 불리하니까 엄마한테 불똥 다 튀니까 어디 간 거냐 뭐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그거 아시죠? 남자는요 딱 3가지면 행복하다며요. 행복의 조건이 남자는 잘 먹인다 그리고 재운다 가만 내려둔다. 근데 딱 그거를 제가 마음에 일단 잘 먹게 딱 해놓고 재우는 것 같고 가만 내비두니까 제가 쓰레기 봉투 들고 노트학원 갖고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11시 반쯤 되는데 그때 나오면 그때 롯데마트 앞에 가면 우리 스폰서님 차가 딱 있어요. 그때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화요일날 한 모든 얘기를 갖고 뛰어요. 제가 어떻게 한 걸 다 보고하고 그게 어떤 게 좋겠다 그러면 그대로 하고. 이게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요. 전 이 SP 때 이 습관이 너무 잘 들어가지고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지금도 조금 상황 헷갈리고 곤란할 때 사장님 어디 계세요?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많이 사장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 같아요. 사장님도 행복해하세요. 뭔지 빨리 알아듣기도 하죠 이제. 그때 그렇게 그 시간을 냈는데요. 상담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근데 정말 죄송한 게 이렇게 앉잖아요. 차는. 그리고 또 어떤 날 비도 와요. 그러면 문도 못 열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2시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목에 사장님 쪽에 한 번만 바꿔 앉으면 안 될까요? 그런 적도 있어요. 정말 너무 아픈데 스폰서님은 얼마나 아플까. 나는 내일 하자며 이랬는데 그 12시에 들어오셔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의리 있는 우리 스폰서님을 전 이미 그걸로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떤 나쁜 상황이 와도 나는 스폰서님은 정말 나한테 정말 삶을 바꾼 정말 은인이죠. 그래서 그때
때부터 그런 상담을 너무 즐겨서 하다 보니까 아, 사업을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어차피 저는요, 제가 굉장히 능력 없다고 생각했고 전 사업도 안 해봤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누가 나를 세뇌를 시켜서 인세를 받게 한다 그러면 저는 땡큐죠. 전 세뇌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세뇌를 좀 해달라고 했어요, 진짜. 나는 너무 몰라요. 난 사회생활 너무 안 해봐가지고 우리 남편이 그럴만도 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스폰서가 한 얘기를 고지고대로 해봐요. 이쪽이 아닌가 봐요. 그럼 이쪽으로 다시 가고요. 이쪽도 있네요. 그럼 이쪽도 한번 해보고요. 우리 스폰서님 나중에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잘 못 봤대요. 일의 가지수가 너무 많아. 내 할 일 하면서. 그렇게 이 분식점을 극복할 때 그렇게만 한 달 하다가 GP가 됐어요. 세 번째 딸 때는 도대체 우리 남편을 좀 움직여보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도 얼마나 피폐하게 살았겠어요. 아무것도 잘 안 되니까 이제 거의 폐인처럼 막 이렇게 굴더라고요. 막 아무데나 자기 좋아하는 낚시만 막 슬쩍 갔다 오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것도 짜증나는 거야, 자기도. 그럴 때 우리 스폰서님을 만나게 하고 초대를 해요. 그 8월, 뜨거운 8월에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랠리에 오게 돼요, 우리 남편이. 안 온다 그러더니 와 있더라고요. 꽃다발 들고. 내가 몇 달을 한 거야. 처음에 이러더라고요. 한 달은 어떻게 했나 보다. 누가 사줬나 보다 그랬대요. 근데 이상하게 연속으로 뭐가 있다고 그러고 소득이 있어서 제품을 자기한테 손 안 내밀고 뭔가 사는 거예요. 사서 뭘 누구 해준다 그러고. 하나도 손에 안 입히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이거 뭐가 있나? 확인차 왔는데 우리 남편이 거기서 다이아몬드가 뜨거운 8월에 엄청 더웠어요. 교통회관에서 하는 랠리에 다이아몬드가 나와요. 삼성전자 출신의. 그 부부가 우리랑 연령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꿈이 뭐냐면 락밴드, 락으로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거기 동호회 하시나 봐요, 활동을. 근데 아마추어 수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잘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밴드는 파트너들 막 구성돼 있고요. 어정쩡한 그런 느낌이죠? 근데 너무 감동이 있어. 꿈을 저렇게 40분인가 하셨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날 다이아몬드니까. 근데 너무 더웠어요, 그날. 여기 땀이 여기까지 다 나는 날인데 다 감동이었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봤는데 저 사람 너무 덥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거든요. 계속 이상하게 보니까 엄청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자기도 꿈이 많았잖아요. 꿈을 건드린 거야. 자기랑 비슷한 연령대의 누군가가 그것도 뭐 동서지간인 것 같은데 파트너라 그러면서 6명의 파트너와 함께 멋진 무대를 꾸미는데 아파트 뭐 이런 거 들었어요, 노래. 대단한 거 아닌데 어떤 공연보다 저는 기억에 남는 최고의 공연이었어요. 저렇게 살 수 있나? 아밀리하면? 우리 남편한테 정말 너무 행운이었어요, 그날 간 게. 그리고 저희는 우리 남편을 그다음부터는 소비자처럼 아니면 내 후원하는 사람처럼 초대하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반대만 안 하면 난 해내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나오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정말 WS 하나를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혼자 나와서 힐링하고 가더라고요. 좋은 세미나에 굉장히 좋은 느낌을 많이 받고 가는 큰 세미나에 남자들은 그 좋은 리더들의 얘기를 듣고 뭔가 자기도 그런 꿈을 생각해낸 것 같아요. 그렇게 와서 시간 많이 쓰고 있어서 그렇게 와서 막 듣더니 우리 남편이 기분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는 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일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해도 안에서 나를 아주 이상한 눈으로 보고 막 난리치고 말도 막 믿게 하면 전 되게 눌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모든 일 중에 같이 하는 사람들과 팀업부터 마치는 스타일이에요, 원래. 아니면 내가 죽겠어. 내가 우리 애들하고 우리 남편하고 난리치고 나가면 일이 잘 안 돼요, 저는. 다 그러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상관없이 일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걸 해결해요. 반드시 해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도와달라고까지 요청하고요. 막 이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때 또 너무 어렵게 살아봤잖아요. 남편하고 완전히 끝날 뻔했던 그 경험도 있어요. 제가 신용불량자 되는 마당에 남편 막 행동하고 그냥 끝내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그런데 안 끝냈어요. 나 신용불량도 뭐 이미 됐는데 나 그러기 전에 그랬으면 생각해봤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아이 아빠고 그냥 살아야 되는 그 시간에 그렇게 정말 마지못해 살았던 그날을 뒤로 하고 그날이 온 거죠. 그래서 그 PT까지를 정말 스트레이트로 가는데 제 파트너 하나가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던 파트너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동네 같은 아토피 기출해봤던 애기 엄마. 그 엄마가 마음은 착한데 말도 없고 나랑 나이도 같은데 정말 내가 봐도 말도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말 수도 없고 그런데 마음에 여기로 오면 이런 거 있죠. 내가 너랑 하고 싶다. 그리고 제 힘든 많은 시간들을 옆에서 많이 봤어요, 그분이. 그래서 사실
제 숟가락 젓가락 사정까지 다 알고 너무 많은 걸 알아요. 그분이 그래도 위로가 됐던 거예요. 그 동네에서 나한테. 그래서 그분한테 꼭 이 사업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 부부한테. 그래서 갔더니 너나 하래. 나는 물건을 많이 써줄게 그러는 거예요. 진짜 많이 써줬어요. 다 썼어요. 제가 안 쓰는 것도 썼어요, 먼저. 그리고 너무 매니아였어요. 그러면서 매니아니까 매니아 곁에 매니아 생기죠. 그래서 그분 밑에 분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이런 게 저한테는 한 레그가 그냥 파운더스로 바로 가는. 그분 18%일 때 제가 21%를 한 거예요. 사업 안 한다 그러고 제일 힘든 게 18%를 만들었는데 여기 초대했는데 안 왔어. 우울했어요. 제가 ESP 됐는데 18%가 안 온 거지. 그래서 결단을 하고 GP쯤 됐을 땐가요. 다 가서 다시 얘기했어요. 너무 화도 나고 막 어느 미팅을 듣고 갔는데 이건 결판을 내야 돼. 있잖아. 네가 나를 봐서 이거를 안 하는 것 같아. 나만 보면 그럴 수 있다. 근데 내가 있잖아. 근데 난 될 것 같거든? 나 매해 여행 다닐 것 같아. 근데 네가 나만 보고 내가 말을 잘 못하잖아. 너한테 그런 전달을 못하겠어. 그 느낌을 못 주고 여기서 내가 멈추면 네가 내 옆에 그때 없다면 그 여행 갈 때 없다면 난 너무 후회가 될 것 같아. 그냥 네가 와서 몇 번만 들어주면 안 돼? 이게 D-Day였어요. 근데 우리 친구가 그 다음부터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기분이 살짝 나빴대. 너 아니어도 나 한다. 이런 뜻으로 들리고요. 뭐야 이거 이런 느낌. 그러고요. 진짜 될 것 같더래요 내가. 그때 GP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SP 때 나와서 시작한 케이스예요. SP 때 미팅 나왔어요. 그분은. 그때 9월부터 시작해서 저랑 그냥 같이 파운더스를 마감해버려서 첫 해 여행을 가족여행을 그때 삿포로가 취소되고 치앙마이를 가요. 그때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내 친구 가족과 솔직히 은혜도 갚은 것 같아요. 그분이 나를 너무 많이 힘들 때 우리 애들도 챙겨주시고 그랬거든요. 동네 엄마지만 정말 감사했던 그분한테 내 아내를 전한 건 최고의 은혜를 갚은 거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여행을 떠났고 파운더스를 마감하고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첫 해에 친구랑 같이 가는 거죠. 그 친구 못할 것 같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루비 안 하면 못 가는 상황. 그냥 간신히 천만점을 획득 했었어요. 마지막에 두 달인가 세 달을 루비했어요. 3달을 했네. 그렇게 안 하면 못 가는데 애들이요. 이모랑 우리도 가는 거야? 엄마 우리도 이모랑 거기 여행 가는 거야. 계속 그러는 거야 애들이. 그래가지고 남편이 되게 반대를 했긴 했어요. 근데 이분이 눈이 확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가 아니야. 그녀가 아니었어요. 이게 사람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눈이 완전히 그냥 솔직히 너무 시뻘겋고 너무 힘들게 돌아다녀가지고 그 사람이 뭐냐면 너나 먹어 그랬대요. 너무 아파 보여 그랬대는데 돼 사람의 열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랑 함께 여행을 저도 물론 엄청 도왔죠. 제가 책임감 있게 같이 도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에도 같이 브루나이 부부 여행을 떠나요. 그렇게 브루나이 여행을 떠나고 가서 제가 너무나 열심히 일하다 가서 다리가 똑 부러져요. 액티비티를 하는데 몸이 좀 안 좋았는데 평소에 안 해봤던 거 여행도 가본 적이 없어요. 신혼여행 이후로. 그래서 거길 갔으니 다 해봐야 되잖아요. 저는 처음에 여행 온 분들이 좀 특징이 그렇더라고. 쉬지를 않아. 다 해. 좀 쉬어도 되는데 호텔도 되게 좋은데 호텔에 있을 새가 없어요. 그걸 하다가 제가 어디 물벼락을 맞고 어디 발이 껴가지고 제가 다리가 똑 부러져요. 오른쪽 다리가 흉터가 있는데요. 거기 브루나이 왕국병원에 갔더니 바로 수술을 해야 된대요. 이 경우는 완전 똑 부러졌대요. 덜렁하더라고요. 발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아이들과 남편은 먼저 뉴트리아이도 엄청 좀 먹이기도 좀 수입이 될 때는 사실 엄청은 못 먹였어요. 되게 아껴 먹였어요. 우린 수입도 안 되고 빚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 건강 못 챙긴 게 그때 나오더라고요. 그때 바로 3, 4일을 3박 4일 동안은 첫날 가서 다음날 바로 다친 거거든요. 그래서 놀지도 못하고 그냥 휠체어에 있다가 진통제 맞다가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어떻게 거기서 수술을 해요. 나 혼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바로 아산병원에서 된 수술을 받고요. 여기까지 허벅지까지 기부스를 해요. 저는 그때 사파이어였거든요. 사파이어 자격으로 두 번째 사파이어가 된 거예요. 한 내고 했더니 사이드 있어야 된대. 저는 핀 보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수입을 보고 한 사람이거든요. 나한테 그게 너무 필요했거든요. 수입이 되려면 사이드가 680, 그 당시 파라는 게 있어야 됐대. 저는 그냥 그게 단순했어요. 그럼 여기도 해야 되지만 여기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두 번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파이어가 바로 그 다음에 되고, 그래서 그때 갔다 와서 큰일 났다. 나 에메랄드 도전 중이었거든요, 5월 1일자로. 세 번째 레그가, 왜? 두 번째 레그가 큐를 같이 하면 여기가 뭐가 있어야 된대요. 원리가 있습니다. 저는 참 아무것도 못 알아들은 바보 같은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말은 그냥 잘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하려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갖고 돈 받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레그를 그냥 충실하게 하다 보니 세 번째 바로 그냥 에메랄드 가게 생긴 거예요. 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했으니까. 세 번째 해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리 딱 부러졌어요. 전 제가 많이 했다고 생각했어요. 이 일을. 제가 안 움직이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메이 사업을. 근데 이게 시스템이 있고 팀이 있다 그래도 그게 좀 안 들린 거죠. 어쩌면 제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때 제가 깬 건 뭐냐면 갔다 와서 여기까지 기부스. 세 번째 레그 PT 가는 그 사장님이 나 아니면 안 되는 완전 애기 레그였거든요. 소비자로 구성을 해서 제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사업자도 아니야. 이제 시작한 분이야 이제. 그래서 PT가 곧 앞두는데 또 부러진 거야 스폰서가. 그랬더니 그 사람도 미친 거죠. 자기가 뭘까를 도전주의거든. 매일 집 앞에 와서 나를 싣고 가요. 아니 나 여기까지 그래갖고 머리도 산발해갖고 묶어갖고 이렇게 그 목발을 짚고 월남 치마를 입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건강 같은 걸 많이 다루고 있었거든요.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롯데백화점 아직도 기억나요. 구리에 거기 가서 7층에 휴게소를 딱 들어갔는데 나는 목발 짚고요. 건강을 상담하러 간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너무 아닌 것 같은데 이분이 제정신이 아니더라고. 괜찮대. 스폰서가 하면 된다고 믿는 거지. 아 이런 믿음이 정말. 그래서 따라가서요. 괜찮겠어요? 저희 괜찮아요? 막 이러고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줄 서 있어. 진짜 큰일 났다 그러고 제가요. 속은 멀쩡해요. 그래서 굉장히 민망해갖고 첫 마디가 그랬더니 그 중에 한두 분, 세 분, 막 세네 분이 건강 상담록이랑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좀 볼 수 있는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해가지고 주문을 짜잘하게 받았어요. 그날 큰일은 안 일어났는데 다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도왔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난 못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에메랄드 못 가지. 이렇게 다리 다쳤는데 어떻게 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요 어느 날 저한테 문병 오는 한 분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저희 집이 되게 작은 20평 월세 아파트에 살고 있었거든요.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아직까지도 빚이 너무 많아서 빚 갚느라고 하나도 개인 돈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 보너스를 받아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그 사람들이 한 분씩 와서 저 뎁스인데도 왜 스폰서 다쳤다 그러니까 이렇게 귤봉다리 들고 오는 거예요. 11월에 다치고 그 겨울에 들어오셔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한테 뭘 원하겠어요? 아픈데? 근데 이게 뭐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사장님도 9% 이렇게 가서요.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어요. 내년에 이렇게 될 거고요. 제가 했던 그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아주 거짓말처럼 이분들이요. 당장 뭔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중간 리더들 있죠. 제 파트너들. 이분들도 막막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도전을 막 한대. 그러니까 이분도 도전이 되죠. 그래서 제가 업무를 보기 시작했어요. 자, 11시에 오세요. 그리고 2시에 오세요. 뭐 1시에 오면 같이 밥 먹을 사람 1시에 오세요. 그리고 4시에 오세요. 그래갖고 진통제 먹어가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때 되게 아팠거든요. 여기가 진통제를 먹어야 되는 상황일 정도로 그렇게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해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레그들이 다 돌아가기 시작해. 그러니까 어느 날 한두 달 그러는데 직감적으로 내가 남들이 다 안 해도 된다는 지금 에메랄드를 가면 그래요. 일단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다 안 된다고 그럴 때 한번 해볼까 진짜? 했는데 뭐 못 가도 괜찮잖아. 본전이잖아. 다시 목표를 외치기 시작했고 2달 채 안 돼서 도저히 집에도 못 있겠어. 미팅을 나가서 맨 뒤에 이렇게 깔아주세요. 그러면 뻗고 앉아가지고 미팅 장소가 가장 행복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도 어설프게 목발 짚고 나가서 저 그냥 목표 수정 안 하고 5월 1일자 갑니다. 그냥 나라도 들으려고 큰 소리로 외쳤는데 기적과도 같이 5월 1일자 팀워크로. 저는요 제일 많이 그때 배운 게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일을 하늘이 알고 있는 거죠. 전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인데 내가 하는 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하늘 감동하면 일이 일어나요. 아멘 사업 되게 특이해요. 전 사람이 막 이렇게 알고 알아듣고 나한테 뭐 사주고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정성을 들이고 애를 썼는데 거기서 싹도 안 트는데 이상한 기적 같은 일이 막 일어나는 걸 하늘이 감동한다는 것 같아요. 우리 하늘이 감동시키자. 우리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뭘 하는지 아무도 몰라. 사실은 스폰서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늘은 감동하고요. 얼마나 그 머리도 안 좋아갖고 제가요 집을 어디 가면요 뭘 그렇게 놓고 와 그 집 가면 일을 두세 번씩 해요. 막 또 가고 미친 거 아니야. 난 시간도 없다면서. 그런데도요 그렇게 다리 막 하면서 어떤 날 퀴나고 마사지통도 막 결단을 쓰니까 갖고 나가다가 넘어져요. 삐끗거려요. 이제 안 신던 막 뼈다구들을 실어가지고
무너져가지고 삐끗거리고 딱 무너졌는데 그때 제가 잠깐 앉아 있었어요. 좀 쉬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너무 지친다 진짜. 막 빨리 가야 되는데 그때 딱 넘어진 거예요. 그때 안에 있던 우리 남편이 그때도 쓱 내다보다가 다시 들어가요. 제가 가만히 있었거든요. 울었거든요. 근데 소리 내기 싫었어요. 자존심 상했고요. 너 그래갖고도 안 된다니까 이럴 때. 그런 과정들이 다 있었다고요. 그때 그거를 딱 그런 과정 중에 제가 에메랄드를 5월 1일자로 딱 해냈는데 제가 5월 1일자 에메랄드만 생각했거든요. 제가 얼마나 소비자를 많이 모았는 줄 아세요? 세 번째 내가 없어 주자. 소비자 다 찾아갔어. 내가 한다. 위에 아무리 사업을 얘기해도 안 한대. 근데 물건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찾아가면 물건은 써요. 사업 안 해도. 그래서 쭉 연결시킨데 갑자기 여기서 PT가 나왔는데 이 위에 점수가 넘친 거예요. 몰랐어요.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스폰서님이 7월 달에 이미 파운더스 에메랄드라는 거예요. 바로 그 과정이 3년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3년 만에 제가 아니에요 그랬어요. 제가 잘 구조도 몰라. 아닌데 그랬더니 사장님 볼륨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위에 이미 갔어요. 위는. 그래요? PT 나왔는데 파운더스 PT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소리 했어요, 제가. 아무것도 몰라도 해요. 그렇게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제가 3년 반 만에 간 거예요. 3년 안에 다 해낸 일이에요. 저도 하고도 놀랐어요, 사실. 그렇게 놀라운 일, 팀워크로. 이건 팀워크이구나. 팀워크로 하고, 그 다음에 해보니까 알겠는 거죠. 내가 PT 가고, PT 해보게 하고, 또 내가 에메랄드 가고, 에메랄드 만들고, 이런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더 한데 조금 걸리더라고요. 다지기가 안 된 것도 있겠죠, 제가. 어차피 실속 없으면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팀워크를 많이 생각하는 스타일이어서 굉장히 한 내고 좀 다져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 번째 할 때쯤은 1, 2번은 걱정 안 해도 되게 하는 스타일. 그래서 3번 할 때쯤 되면 4, 5번, 이제 3번이 잘 될 때까지 4, 5번이 이제 애기 같은 내그지만 3번 더 건드려주는 그런 스타일로 할거기 때문에 조금 더디게 7년 만에 이제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한 번 더 한 거죠. 7년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고 제가 작년에 2017년인가요? 헷갈린다 이제. 그 9월 1일자로 제가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6매그를 했는데 더 기쁜 건 뭐냐면 제가 다이아몬드 될 때 제 파트너 한 조의 에메랄드, 2조의 사파이어가 나와요. 그게요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전 스폰서님들 마음을 너무 그때 알아버렸어요. 내 거는 생각도 안 나. 그렇게 해준 게 같이 내가 막 도전하니까 하사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거야. 똑같이 나 어차피 나도 미팅 너도 미팅 같이 하자. 미팅도 같이 해버리고 그냥 같이 막 기운을 막 거기서 우리 기운 좋을 때 다 해.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지금 에메랄드가 요번 달에 한 조가 또 나왔어요. 7월 달에. 이게 바로 팀파워구나.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힘든 도전으로 다이아몬드가 됐다면 올해는 사실 탄탄하게 유지하는 이 시간이 훨씬 힘듭니다. 왜? 네트워크는 안정이 더 중요하니까. 올해가 일이 훨씬 많아요, 제가. 사실 작년에는 심리전이었고요. 이번에는 완전히 체력전입니다. 하루 종일 일이 엄청 많고요. 해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올 때 조금 덜 죄송한 게 제가 열정이 너무 많을 때 왔다. 다행이다. 내가 열정이라도 전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다이아몬드가 돼서 저희 남편이 빚을 다 갚게 돼요. 의정부 법원에서 10월 달에 딱 날라와요. 10월 달, 9월 말에 이사를 가요. 정말 좀 넓은 집에 가서 파트너들 다 한번 모아보자. 이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9월 말에 아주 또 대출 빚 다 갚고요. 또 대출 받아가지고 뭐 어떡해요. 이제 시작인 걸. 빚이 다 갚았는데 의정부 법원에서 뭐 하나 날라왔는데 저는 안 봤어요. 이것도 뭐야. 내가 모르는 게 있나 봐 했는데 우리 남편이 들고 와서 저녁에 막걸리를 사갖고 와서 술도 안 좋아하는데 먹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빚 다 갚았다고 온 거예요. 압류가 모두 풀렸다고 온 통지서였어요. 진짜. 아니 빚 다 갖고 이렇게 칭찬받는 일도 있어요. 참 이게 한국에서 살려면 다이아몬드라는 이름으로 또 떳떳하게 우리 파트너들과 함께 살려면 빚부터 나가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세금 신고하고 한 번도 환급을 못 받았다니까요. 한 2년 전부터 받은 것 같아요. 다 뭐 왜 어디 있니? 그랬더니 다 성실하게 국세로 다 빚을 갚은 거예요, 제가. 정말 가슴 아프고 우리 남편은 그 중간에도 계속 월급 차압된 일이 깜빡깜빡하면 차압되고요. 본인 거는 많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고 사파이어 때 그릇 다 들고 내려가려고 막 이러는데 빚쟁이가 온 거예요. 오래간만에 오래된 빚을 또 막 돌려서 찾아낸 거예요. 빚도 없고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 거 알면서 찾아와요. 나는 관련돼 있지 않지만 괴롭힌다고. 옛날에 엄청 왔었거든요. 근데 딱 두드려. 난 사파이어인데 동네에서 본 무슨 망신이에요. 근데 너무 무서워갖고 제가 문을 못 열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안 열리지 않기 위해서
한 20분은 그렇게 두드리는데 문 부서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간 거예요. 갔는데도 있는 것 같은 거 있잖아. 그래서 제가 1시간 동안, 원래 늦은 거야, 완전히. 요리 미팅을 해주러 가기로 했는데, 전화해놓고 제가 옷도 다 입고 있는데, 그냥 얼음처럼 굳어 있다가 문을 딱 열었더니, 언제까지 변제 안 한 뭐도 난리가 난 거죠. 딱 뚝 떨어져. 그래서 그걸 들고 내려갔어요. 이건 뭐니? 나는 솔직히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카드 한 장 안 쓴 사람 아니에요, 제가? 그런데 이제 내려가서 제가 차에서 당당해져요. 움직일 때 차를 딱 타가지고 소리칠 수 있어서 전화를 딱 해요. 그랬더니 막 무섭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다녀가셨나봐요. 그랬죠, 그냥. 뭐가 떨어지는데 거기 다녀가셨나봐요. 그랬더니 제가요, 걱정 마시고요. 이거 근데 저 능력 안 되는 건 아시죠? 근데 저 열심히 살고 있어요. 매월 14일날 얼마씩 그 아밀 통장 그저 이렇게 1년 내가 할 테니까 그냥 안 들어가지 않으면 나한테 전화하면 안 된다. 절대 찾아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 목소리 딱 깔고, 그러나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 이거 200%는 올라가 있더라고요. 갚을 거 원래 빚보다. 이거 50% 이상 감면 안 하면, 많이 안 해주면 난 못한다. 나 의사가 있으니까 해달라 그랬더니 바로 70% 감면해 주더라고요. 나 너무 웃기죠. 막 이게 그러니까 아미에서 이렇게 용기가 난 것 같아. 그럴 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딱 끊는데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얘기했는데. 그래서 매월 14일날 그게 들어가고 있고 저도 몰랐어요. 그 아미 수입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여러분? 작은 30-40만 원도 대단한 겁니다. 이게 매달 나온다는 내가 확신만 있으면.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다 갖고 여행을 다이아몬드 자격으로 또 삿포로를 갔어요. 다이아몬드로는 처음이죠. 아이들하고 같이 아빠는 스키 타러 가고 저는 온천을 갔다 왔는데, 아이들이 이제 아빠 생일이 꼈어. 이상하게 그때. 그래서 야, 우리도 좀 심하다. 야, 그래도 뭐라도 해드려야 되지 않냐? 엄마 그러면 나가서 어디 가서 케이크를 사올까? 이러는 중에 우린 온천 갔다가 딱 올라왔는데 남편이 스키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더 타고 스케줄이 다 있어요. 그쪽에 보고돼 있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딱 올라간 순간 남편 아직 안 들어왔는데 그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거 있어요. 이만큼. 서프라이즈 파티, 그거 샴페인하고 케이크 이렇게 덮인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만한 돔 같은 거 덮인 거 거기서 처음 봤어요. 이렇게 막 밀고 들어오는데 저 이거 안 지켰다고 그랬더니 오늘 아미에서 써있고 생일 축하한다고 서프라이즈 파티 하시라고. 너무 감동. 우리 딸아이가 지금 22살인데 큰아이가 엄마 정말 감동이다. 그래서 그때 우리 이걸 이용하자 그래서 그 블루투스 하나 켜놓고 아빠가 카드키를 탁 넣을 때 음악을 틀기로 하고 다 들어가서 숨어요. 커튼 뒤에 옷장 속에 숨어가지고 그걸 딱 켜놓고 왜 이렇게 안 들어와? 더워 죽겠는데. 그래갖고 딱 들어오는데요. 불이 딱 켜지고 이런 음악이 나와요.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눈처럼 맑은 나만의 당신. 저 이런 노래가 이렇게 아름다운지 처음 느꼈어요. 저희 남편 너무 오그라드는 이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고요. 남편이 그런데 아무 소리가 안 나서 탁 나갔어요. 짠! 그랬는데 울고 있더라고요. 많이 힘들었겠다. 세상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사실 손을 놓고 싶은 걸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아무 말 안 한 적도 있어요. 내가 오늘 끽소리라도 하면 우리 남편은 무슨 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아빠가 있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제가 좀 철이 났던 것 같아요. 어떤 기분 나쁜 얘기도 아니에요. 위로요? 위로 기분 나빠요. 위로가 엄청 기분 나빠한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위로라고. 위로도 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면 그게 가장 힘든 거라는데 제가 그걸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를 넘겼던 그 남편의 모습이 다 주마등 같이 스치면서 너무 고마웠어요. 내가 요 정도 해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내 열정과 의지로 여기까지는 왔어요. 우리 남편 사실 굉장한 리더시거든요. 앞으로는 기대돼요. 지금 사업 설명과 모든 거를 엄청나게 잘하고 계신 분이라 내가 후원 잘했다. 내가 왜 안 팔아왔어. 이런 얘기 안 하길 잘했다. 지금 그거보다 몇 배를 해요. 내가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나 PB 모자라는데 이거 어떻게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밤새도록 12시 다 돼도 혼자 끙끙거렸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거의 한 번도 안 해요. 습관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100대 100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 같아요. 남편은 그래서 저를 사업가로 존중하기 시작했고 내가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어느 순간 눈치가 이게 사회생활했고 너무 멋진 남편은 다 알아요. 얘가 많이 힘들구나 이것도 알고요. 밤에 여러 번 뒤치다거리고 그 말일 전날이 걷고 그러잖아요. 죽을 것 같이 한숨 쉬고 나갔다 왔다 그러면 다음날 남편이 청정기 하나가 누구 얘기 좀 해놨다 그러고 이런 날도 있었어요. 최근에 다이아몬드 갈 때 많이 도와줬어요. 팀워크 되게 중요해요. 부부 팀워크를 맞추시면 남편 힘들어하는 남편과 아내를 후원하시면 소비자는 껌이더라고요. 소비자는요 너무
나이스하게 맞출 수 있어요. 다 해봤단 말이에요. 제일 만만한 그들을 맞춰요. 봐보세요 한번. 내 가족, 내 마음을 사세요. 내가 왜 이 사업하는지 자꾸 얘기하세요. 해야 되더라. 애들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엄마를 따라주고요. 기다려주고요. 응원해줬어요. 엄마가 많이 힘든 마감날 막 짜증내고 고3인데 둘째는 그러지 않고 엄마 마감인데 오늘 안 바쁘세요? 막 이러면서 엄마 밥 드셨어요? 이걸 마감날은 챙겨. 다른 날은 안 챙겨요. 지도 여행도 걸려있고 막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해마다 가고 막 여행 못 가는 나중에는 좀 엄마 분위기가 이상. 엄마 우리 혹시 여행을 못 가는 거 그거는 아닌데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 엄마 오늘 쉬세요. 막 이러고 자기가 먹고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렇게 저는 참 보잘것없는 저는 이렇게 세워지고 있고요. 정말 아메이가 어렵다고요. 저도 낯설었어요. 너무 낯설어. 막 애부터 왜 하는 거야. 이것만 안 하면 저 할게요. 이랬어요. 왜 이런 소리를 해야 돼? 내가 막 이런 적도 있어요, 저도.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다른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요. 그래서 해야 되는 일 있죠. 그건 죽을 맛입니다. 그건 피할 수도 없습니다. 애프터는 안 하고 도망이라도 가지. 이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안 힘든 일이었더라고요. 아미가 그냥 낯선 거야. 안 해본 거예요. 조금 불편한 거예요. 지금 지나는 구간 혹시 힘드신가요? 저는 철저하게 우리 남편한테 감사한 얘기 해요. 남편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면 전 깨달을 수 없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반대를 초기 안 했으면 이렇게 제대로 해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반대도 해낼 수 있는 것까지 연구가 되고 머리가 좋아지는 거죠. 해내야 돼. 내 평생 40이 됐는데 내 인생 한 번은 바꿔본다면 나는 된다는 이걸 해야지. 내가 나보고 된다는 것도 없고 된다고 하는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와주겠대잖아요. 그걸 하자. 이런 마음을 너무 잘 먹었던 것 같고요. 우리 남편이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지금의 최영수는 제가 키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좀 얼마나 감사한지. 네, 괜찮아요. 제가 보너스 대통장으로 오고요. 제가 연말 보너스를 굉장히 많이 줘서 되게 놀랬대요. 기대는 했지만 그렇게 줄 줄 몰랐대요. 그래서 그걸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땅 사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우리 식구들 모아서 뭘 하려고 계획 중인데요. 정말 남편이 너무 행복해해서 요즘은 그냥 행복하고요. 매년 나올 게 있어서 지금 혹시 대출 다시 받았지만 괜찮고요. 여러분한테 이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희망 지나는 구간 힘드신 분 지금 기회예요. 기회. 나 그럼 나 좀 되겠다. 나 좀 될 것 같다. 나 요번에 되겠네. 이런 생각하시고요. 멋지게 9월 저 두바이 가시잖아요. 다들. 저 두바이와 함께 N66를 저는 갑니다. 60주년의 아메이를 보고 올 거예요. 내 파트너한테 생생하게 전해드릴 거고요. 죽었습니다. 8월달에. 그래서 다 해야 돼요. 제가. 그 두바이에서 사갖고 온 옷이에요. 2년 전에 가서. 예, 이제 해마다 여행 가서 옷을 사오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들 꼭 바뀌시길 바라고요. 멋지게 함께 두바이에서 뵙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